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20일이고 화요일인가요? 네,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는 이 이제 무기체계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마 2019년부터 우리나라 국방 관련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를 아마 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한화 부스에 단거리 로켓이라고, 대전차 로켓. 근데 뭐 따로 설명할 사람도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구석으로 좀 몰리고, 뭐 물어봐도 신통한 답변도 없고, 뭐 이런 거죠. 우리는 다 개발했는데 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뭐 채용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침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 대전차 로켓, 제가 보기에는 한국판 AT4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왜 이것을 AT4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상되는 성능,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예.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궁은, 그거는 대전차 미사일이죠. 미사일하고 로켓의 차이는 뭡니까? 로켓은 기본적으로 무유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유도. 그냥 대포처럼 팡 쏘는 건데, 총알처럼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미사일은 그런 면에서는 로켓과 똑같은데 유도가 되는 거죠. 유도가. 예. 그래서 이제 현궁 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급 무기로 대대급 대전차 무기예요. 그리고 그 이하로는 예전에 뭐 펜츠 파우스터 뭐 이런 것들이 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제 그 자리를 오랫동안 뭘로 대체할 것인가 고민 끝에 이것이 본격 개발되고 있다. 근데 이게 한화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화랑 같이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 이기가 이제 오랫동안 이 무기 체계를 개발해 왔으니까 라고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확정은 없어요. 그거 일단 참고하시고, 이것은 중대급 무기 체계다. 이런 거죠. 이것은 말은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AT4처럼 무반동포다. 그리고 유도가 안 된다. 그리고 미래 위치 파악 정도는 된다. 그리고 미래의 이제 시가전 같은 것을 전제로 해서 무기 특성이 가다듬어져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2023년 6월 달에 나온 거죠. 제가 뭐 종종 소개해 드리니까 뭐 더 이상 뭐 과제가 어떤 거다 이런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정부 돈으로 한다는 거죠. 예. 보면은 산학연 주관 시험 개발 과제 제안 요청서, 국방 관련 기술을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인 것은 군 관련 연구단체에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목록 정도만 노출돼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공개된 거죠. 제목이 뭔 제목 정도 노출돼 있죠. 그러면 대충 뭘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소개드리는 이런 산학연 주관 과제들은 업체를 보고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보통 체계 개발인 경우가 많아요. 정부 연구기관 주도로 할 때는 순수 기초 연구고, 뭐 선행 연구니 뭐 또 뭐 탐색 개발이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야 되겠다. 기술적 성숙도가 준비가 됐고 또 이 실제 이 무기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방산업체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공개 경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얼개에 대해서 공개가 돼요. 그걸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과제명이 반동 보상 방식을 이용한 실내 발사 기술,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실내 발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로켓이든지 무반동 총이든지 간에, 무반동 또 포든지 간에 그거는 로켓은 이제 화염이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아실 거고, 무반동포는 따지고 보면은
포탄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처럼 발사하는 건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 안에 그 장약이죠. 장약을 통해서 로켓처럼 탄을 발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반동포예요. 그래서 로켓탄처럼 반동이 없어요. 반동이. 그렇지만 일반 포만큼 포구 초속이 빠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전차 무기 같은 게 성형 자격탄이거든요. 그것은 철갑탄이 아니기 때문에 포구 초속이 상관이 없어요. 딱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제트의 속도가 중요할 따름이니까. 그래서 딱 맞는 체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형궁인이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대전차 로켓탄 또는 무반동 포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90mm, 105mm 이런 무반동 총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내 발사라는 부분에서 큰 핸디캡이 있어요. 예. 주태 복자 장치가 없는 대신에 반동을 받아주는. 로켓도 그렇고 사실은 화약을 쓰지만 장약을 쓰지만 로켓과 같은 원리인 무반동총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염이 뒤로 싹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호 속이나 벙커 속이나 건물 속에서 발사를 해서는 발사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근데 미래 전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나 자신이 은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국만 하더라도 사거리가 뭐 2.5km, 3km쯤 돼요. 노출돼서 쏴도 상관없어요. 물론 실내 쏘도 좋긴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거리가 1km 이하예요. 저게 직사화기에 바로 노출되고 또 뭐 가시선상으로 서로 보고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되는 건 상당히 위험해요. 실내가 상당히 유리한데 로켓이란 말이에요. 화염이 많이 나온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반동 보상 방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이해를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그렇게 큰 과제는 아니에요. 2013년, 죄송합니다. 23년 10월부터 금년 가을부터 26년 9월까지 3개월 동안 74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다. 자, 말씀드린 대로 대전차 로켓을 참호나 건물 내에서 안전하게 발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데이비스 건 방식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AT4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무반동 포예요. 포. 뒤에 화약이 들어가서 화약의 힘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반동이기 때문에 화약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발사하는 그 밀어주는 힘과 상쇄시키기 위해서 뒤로 뿜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병이 상당히 그 구경이 큰 것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반동 총이 그렇죠. 대신에 그런 거에 화염이 다 밀려온다는 거죠. 그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한화에서 행사 때마다 보여주던 이중우 성형 자격탄이죠. 이중우 성형 자격탄이라는 게 뭡니까? 성형탄이 두 개가 앞뒤로 붙었다는 거예요. 앞에 날씬하고 가는 부분도 성형 자격탄이에요. 위력은 작겠죠. 가느니까. 저것의 목적은 뭐냐? 반응 장갑을 먼저 폭발을 시키죠. 그래서 뒤에 주 탄두가 뚫고 나갈 길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뒤에 주 탄두는 또 승형 자격탄인데 위력이 세죠. 그때 장갑을 뚫는 거예요. 자, 이건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면 이게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탄두 중량은 이제 시험 개발하는 거니까 탄두는 어느 정도 무게가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체계 전체의 무게 그리고 반동을 받아주는 힘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뭐 사거리나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죠. 자, 이것은 이 탄두의 중량은 뭐에 근거할 것이냐? 체계 개발 적용을 위해 진행 중인 탄두 개발 과제에 중량을 적용할 예정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면은 20년부터 23년 사이에 선행 핵심 과제로서 주탄두 관통력 극대화를 위한 반응장갑 무력 활용 이중성형 자격탄두 개발 이 과제를 했다는 거예요. 좀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니까 됐겠죠. 그리고 성공적이었겠죠. 군에서 요구하는
ROC를 맞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동을 제어하는 기술을 이제 후차적으로 개발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면은 저기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은 이런 무기 체계였지만 사실은 20년부터 탄두 중심으로 개발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기본은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한화가 개발한 그게 아니었을까. 한화도 사실은 한 2010년 정도부터 개발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부터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승형 자격탄은 관통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발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을 참호나 근불 내에서 발사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제 비슷한 무기 체계가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 AT4죠. 스웨덴의 보포스에서 개발한 거고, 저걸 미군이 또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채용 중이죠. 제일 인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M71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관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현재 주력은 펜츠파우스 3 저거죠. 독일제죠.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또 새로 개발된 탄두는 그 요구 조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나가 개발했던 것을 보면은 그때도 이미 군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한 상태였어요. 사거리가 한 600m, 탄두는 당연히 승형 자격 탄두고, 조금 보셨고, 좀 전에 보셨고, 직경이 90mm다. 그래서 AT4보다는 조금 두껍다. 펜츠파우스보다는 살짝 가늘다. 무게는 10kg이다. 그런데 일회용이다. AT4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울 수 있고, 단가도 오히려 싸다. 이런 것이고, 이제 관통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AT4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있는 이제 기종이다 보니까 뭐 탄별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형이 나오면서 여기 350mm보다는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뭐 500, 600, 700 이렇게까지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하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접수했던 숫자는 700mm였어요. 700mm. 자,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제가 봐서 AT4 같은 유형을 선택을 했는데, 저거보다는 나은 것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봐지죠. 이게 좀 참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무반동 총, 무반동 포, 사실 무반동 포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한화에서 개발한 게 90mm잖아요. 90mm면 여러분, 그게 지금 무반동이 아니면은 우리가 중대급 저기 포병 화기로 쓰고 있는 81mm 박격포 함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반동이 상당하죠. 발사할 때 보면은. 그런데 80mm, 81mm보다 더 두꺼운 90mm를 사수가 들고 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무반동 총이기 때문에, 또는 무반동 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대구경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물론 저기 장약의 최대 출력을 쓰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승형 자격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인용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예. 왜냐하면 더 높은 급으로 가면 형궁이 있고, 그 다음 올라가면은 뭐 예단급 정도로 가면은 아마 이제 천검의 지상형 정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접전에서는 딱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 연구개발 필요성을 보면은 뭐 말이 긴데 좀 짤막하게 주요 단어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중대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대급이다. 즉 그 위로는 대대급에는 형궁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동구권에서는 여기서 전부 다 이제 RPG-7이나 그 이후 버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화력을 우리도 중대급 이하에서 이제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실내 발사가 돼야 된다. 실내 발사가 돼야 되는데 반동 보상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반동을 없애기 위해서 화약의 폭발의 상당 부분을
뒤로 로켓처럼 밀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사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따랐다. 위험하고 또 불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사하는 순간 발사자의 위치가 바로 발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줄여주는 것이 반동 보상체예요. 이미 AT4에는 그런 기능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식으로 소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전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중대급이고 직사화기죠. 그리고 유도가 안 되죠. 대신 값은 저렴하겠죠. 일회용이죠. 예. 일회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더 싼 것 같아요. 탄두는 이제 지금 봐서는 아까 이중승형탄, 대전차탄이 기본이지만 벙커용, 대인용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아마 쭉쭉 따라 나올 것 같아요. 일회용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다가 한번 쏘고 버리는 거예요. 자, 반동 보상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무반동 포의 컨셉에서 자, 무반동 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는 힘과 뒤로 뿜어져 나가는 화약의 힘이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뒤에 화약을 이용해서 로켓탄처럼 발사하는 거예요. 사는데 대신에 좁은 공간에 쏘기에는 뒤에 화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렸죠. 사수 자체가 위험하고 뒤에 서 있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적에게 쉽게 발각되고 자, 이런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그 화염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화염을 받아주는 물체를 넣게 돼요. 네. 그리고 그게 화염이 나올 때 같이 타거나 내지는 지금처럼 소금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CS 형태죠. AT4의 CS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즉 실내 공간에서 발사할 수 있는 버전이에요. 그게 지금 주로 팔리고 있어요. 예. 여기는 소금물이 들어있어요. 그럼 화염이 뒤로 밀려 나오다가 이 소금물을 데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두 가지 장점이 있겠죠. 첫 번째, 소금물이 그걸 막아주면서 화염이 뒤로 멀리갈 수 있는 위험 범위를 줄여줘요. 네, 그래서 실내에서 발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소금물이 나오지만 이게 없었으면 화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물을 선택한 거예요. 물 내지는 연질 플라스틱을 쓰더라고요. 연질 플라스틱은 이제 화염을 맞게 되면 가루가 되면서 이제 타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거에 비해서 이 물을 선택한 이유는 연질 플라스틱은 타면은 화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물에 비해서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런 유사한 선택을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여기는 무게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얼마나 노출 정도, 또 뒤로 화염이 밀려가는 것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인 고민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왜냐하면 이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기존 무반동포의 장점을 살리면서 뒤로 화염이 많이 뿜어져 나온다. 위험하기도 하고 노출이 쉽게 된다. 라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화염을 받아주는 거, 밀려나면서 받아주는 거, 자기가 흡수하는 거. 그게 물이든 연질 플라스틱이든 이걸 장착하겠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정부 과제에서도 로켓이라고, 대전차 로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용어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요. 사실 무반동 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반동 포가 맞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 그 점을 확실히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것이 무반동포인 이유는 지금 이제 탄을 보면은 꼭 RPG-7의 탄두처럼 뒤에 이제 또 뒷부분이 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벌어져 있어서 저기서 무슨 로켓 분출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그 발사체 안에 우리 155mm 포처럼 안에 장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가 폭파가 되고, 폭발이 되면 그 폭발의 출력이 무반동포이기 때문에 이 탄을 앞으로도 밀고 그와 같은 힘으로도 뒤로도 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분사가 많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반동 없이 발사하게 되지만 뒤에 분사량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추력은 나오지 않지만 발사 원리는 로켓이랑 비슷해요. 그 로켓의 역할이 탄두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장약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분사가 많이 되죠, 로켓처럼. 그래서 그 분사량을 줄여야 되겠다. 실내에서 쓰려면. 예. 노출 되는 부분, 화염 때문에, 그리고 발사자가 위험해지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럼 날개는 왜 있느냐, 저기에.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게 일회용 발사관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이 이것을 다회용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금액적으로 저렴한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 번 탄을 계속 넣을 수 있으려고 하면 이 발사관의 재질이 튼튼해야 되고 두꺼워져야 돼요. 그럼 단가가 올라가고 보병이 들고 다니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만 해도 10kg에 맞추는 게,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하나 관계자하고 전시회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뭐 관통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는데 그것도 계속 변화가 있었고,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렇게 여쭤봤을 때 그쪽의 답변은 제 생각에서는 오해였어요. 제일 어려운 거는 무게였다. 무게 맞추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회용으로 가는 겁니다. 단가도 이게 훨씬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탄이 이중 승용탄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대인용 탄도 나오고 벙커용 탄도 나오고 뭐 담을 뚫고 나가서 뒤에서 폭발하는 정도 나오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대인용 같은 경우는 뭐 충격에 의해서 폭발할 수도 있고 하늘에서 폭발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전차, 대기갑 차량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얼굴 마담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회용이고 강선식이 아니에요. 일회용에서 강선식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두꺼워져야 돼. 강선을 파야 되잖아요. 단가, 무게 다 손해거든요. 이것은 활강식이에요. 활강식. 우리 120mm 전차포처럼. 그 마찬가지죠. 120mm를 강선포로 만들게 되면은 포가 많이 두꺼워져야 돼요. 그걸 버텨내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길지도 않고. 그러니까 얇고 가벼워야 되니까 활공식이에요. 활공식으로 가면 탄두가 안정이 안 되죠. 야구에서 너클볼처럼. 그래서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 K2의 탄에도 보면 다 날개 안정 철갑탄이죠. 날개 안정. 날개가 펼쳐지죠. 탄두로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그 화염을 자신을 희생해서 밀려나면서 막아주는 AT4 같은 경우를 보면 소금물이든지 또 다른 사례에서 보면 연질 플라스틱, 네, 자기가 녹으면서 타버리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AT4보다 훨씬 뒤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펜제 파우스트 이런 것보다 사실은 국내 개발이 훨씬 뒤에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6.25 때 기갑 차량에 대한 트로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는 관통력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물건들을 다 뛰어넘는 사양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조준에 있어서도 AT4가 초기행은 우리 이제 소총 조준기랑 똑같았고, 그게 이제 미국 버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야식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적외선 그게 붙었는데 우리 것도 이것을 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일회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거는 발사하고 떼고 다음 발사관을 가져오면 쉽게 결합이 되는 건데 비냉각형, 즉 저렴한 적외선 조준기가 들어가는 선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비냉각형도 품질이 아주 좋아졌기 때문에 이 사거리가 1km 이하 정도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조준하는 데 있어가지고 NLAW 조준 특성을 가졌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좀 쓰인 영국의 대전차 로켓이죠. 상부 공격탄인데 그것은 유도 로켓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만 움직이는 물체를 타격하기 용이한 조준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저건 뭐냐? 저걸 이렇게 이제 조준기를 잡으면 그 속도가 계산이 돼요. 그럼 레이저도 왔다 갔다 하겠죠. 거리 조준하고 속도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이 날아가는 거리가 나와요. 그죠? 그럼 날아가는 시간도 나오겠죠. 그럼 저게 미래 위치가 계산이 돼요. 그 속도로.
그러면 그 미래 위치를 향해서 조준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준점을 보고 발사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NLAW 조준 방식인데 뭐 그게 잘 맞겠나 싶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거리가 1km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포구 초속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 최대 사정거리까지 날아가는데 1초, 2초도 채 안 걸려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고 급격한 기동을 하지 않는다면 1, 2초 사이에 적이 급격하게 그 사선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움직이는 무체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비록 유도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그 중간점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파괴력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예전에 이제 국방뉴스 21년도에 본 건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순간적 폭발 반응성 금속 소재 개발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제가 17년부터 추진돼서 20년까지 됐는데 즉 이것은 이제 우리 로켓 엔진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로켓 연료 안에 보면 산소 더하기 연료인데 그 안에 금속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촉매 역할을 해서 이제 그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연료의 그 뭐랄까 연소 특성을 그것을 무기로 활용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시점이 이게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쓸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그냥 금속에다가 전 조건이 맞으면은 화약처럼 화약의 폭발 성능을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이게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폭발력을 2배 이상, 화염 온도도 1000도 이상 높아져. 이게 여러 군데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성형 자격탄을 만들면 안에 꽃갈이 들어있어요. 꽃갈 모양으로. 예, 꽃갈은 지금 이제 구리 라이너 같은 걸로 돼 있고 그 구리 라이너가 얼마나 촘촘하게 정밀하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형성되는 메탈 제트가 균일하고 파워가 센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꽃갈이 돼 있고 뒤에서 화약이 꽝 터지면 이 꽃갈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구리 라이너가 메탈 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꽃갈에 바닥에 직경이 넓으면 넓을수록 관통력이 세져요. 예. 우리 현궁을 보면은 직경이 110mm인데 관통력은 그 직경이에서는 상당히 높거든요. 제블린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 라이너 생산 기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취를 이뤘다는 거예요. 덧붙여 여기 보면은 바이메탈 이중 라이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라이너 구리 라이너뿐만이 아니라 밖에 반응성이 높은 금속까지 발릴 수가 있다. 이런 컨셉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반응성 금속 소재가 적용된 거 아닌가. 즉 이렇게 되면 기존에도 우리가 성취를 이룬 성형 자격탄의 꽃갈에 파괴력에 대해서 이런 반응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관통력은 더 세지겠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즉 이 성형 자격탄의 꽃갈의 지름이 넓어진다는 직경이 커진다는 것은 즉 전체 체계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 청금에도 활용될 수 있고 현궁의 계량형에도 활용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성형 자격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오늘의 주제인 이 보병용 대전차 화기는 무게가 참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직경이 현재 90cm로 되어 있어요. 하나에서 개발했던 것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라인을 채용하게 되면은 기존 펜츠 파우스트를 넘어서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헐스는 후속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으로 썼던 펜츠 파우스트보다는 가볍고 저렴하면서 관통력은 더 높은 걸 분명히 원했을 것 같거든요. 예. 거기다 일회용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도 우리도 중대 이하에서 저게 기갑
세력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를 도외시하지 않고 20년부터 제대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겠죠.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